엄지손톱만한 칩 하나가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을 넘는 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이 칩 옆으로 넓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로 쌓아서 만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12층, 16층씩 탑처럼 쌓아 올리는 이 경쟁. 그런데 정작 돈은 그 탑을 쌓는 거인이 아니라 그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한 층 한 층 붙이고 검사하는 회사로 흘러갑니다. 거인도 이 회사들 없이는 탑을 단 한 층도 제대로 못 쌓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회사들을 이름만 빼고 전부 보여드립니다. 왜 이름을 끝까지 숨기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하면 다들 두 이름을 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AI 열풍에 이 두 회사의 메모리가 불티나게 팔리니까 모두가 이 거인들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거인이 잘 팔수록 그 뒤에서 같이 돈을 버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인에게 부품을 대고 장비를 대고 소재를 대고 다 만든 제품을 검사해주는 회사들입니다. 진짜 돈은 거인 한 곳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돕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그림을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이 메모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영어 약자로 HBM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게 해주는 특별한 메모리입니다. AI 반도체가 똑똑한 두뇌라면 이 메모리는 그 두뇌가 한 번에 펼쳐놓고 보는 거대한 작업 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상이 좁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 메모리가 두뇌만큼이나 귀해졌습니다. 숫자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 HBM 시장은 2022년에 27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9년에는 377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마다 거의 절반씩 불어나는 속도입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 기관은 2030년에 8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7조 원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당장 올해만 봐도 이 시장이 한 해 전보다 58% 늘어난 546억 달러, 약 84조 원에 이를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올해 9,750억 달러, 우리 돈 약 1,500조 원 규모로 커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돈이 이 판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쓸 비유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바로 탑쌓기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성능을 높이려면 반도체를 옆으로 더 촘촘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회로를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가늘게, 점점 더 미세하게 그리는 경쟁이었죠. 그런데 이 미세하게 그리는 기술이 점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는 옆으로 넓힐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옆이 아니라 위로 쌓기로요. 얇게 깎은 이 반도체를 한 장, 두 장 차곡차곡 위로 올려 탑처럼 쌓는 겁니다. 지금은 8층, 12층을 넘어 16층까지 쌓는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탑을 높이 쌓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낮을 때는 쉬운데 높아질수록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층을 높이 쌓을수록 층과 층 사이를 어긋남없이 정확하게 붙이는 일, 그리고 탑이 휘거나 뒤틀리지 않게 잡아주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단위로 정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인은 이 탑을 쌓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탑이 무너지지 않게 층층이 붙여주는 접착 소재, 층 사이에 미세한 기둥을 세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기술, 그리고 다 쌓은 탑을 한 층도 빠짐없이 검사하는 장비. 이건 또 다른 회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냐? 이 HBM이라는 탑쌓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이 HBM 시장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세계에서 이 탑을 가장 잘 쌓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탑을 쌓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 검사 장비를 대는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함께 크게 됩니다. 거인이 한국에 있으니 그 거인에게 납품하는 회사들도 한국에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 장비와 소재의 상당수는 일본이나 미국 회사들이 쥐고 있었는데 이걸 국산으로 바꾸려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내놓은 차세대 HBM이 양산을 시작한 지 넉 달 남짓 만에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새 메모리 제품이 나오자마자 첫 해부터 이만한 매출을 올리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이 이렇게 탑을 빠르게 많이 쌓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탑을 쌓는 데 들어가는 장비와 접착 소재, 검사 장비 주문도 같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그 아래 납품 회사들의 일감도 같이 늘어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탑을 쌓고 검사하는 단계의 장비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산업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를 검사하는 테스트 장비 매출이 한 해 전보다 48%나 늘었고 조립하고 포장하는 패키징 장비도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패키징과 검사 업체들이 여러 칩을 정교하게 쌓아 붙이는 첨단 공정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한 소재 업체 관계자는 이런 첨단 공정용 소재는 한번 채택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한번 거인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면 쉽게 교체되지 않고 오래 납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일감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탑을 어떻게 쌓느냐? 그 방법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기술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은 층을 한 장 한 장 접착 필름으로 붙여 올리는 방식이고 다른 쪽은 층을 쌓은 뒤 특수한 액체 소재를 부어 한꺼번에 굳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탑이 12층, 그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이 붙이는 기술과 붙이는 소재가 승부를 가른다고요. 높이 쌓을수록 휘어짐을 잡는 게 어려워지니까요. 자, 무슨 뜻일까요? 거인이 어떤 방식을 택하든 결국 그 방식에 들어가는 특수 접착 소재와 밀봉 소재, 그리고 그걸 다루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이 소재와 장비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검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6층을 어렵게 다 쌓았는데 중간 한 층에 아주 작은 분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탑 전체를 못 쓰게 됩니다. 한 층 때문에 16층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그리고 다 쌓은 뒤에 분량이 없는지 샅샅이 검사해야 합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검사할 곳도 많아지고 검사 난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장비와 검사할 때 칩에 접촉하는 미세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화려한 메모리 이름 뒤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검사 단계가 사실은 수율과 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떠올리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누구나 아는 그 큰 반도체 회사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 거인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건 그 아래입니다. 첫째, 층과 층을 정밀하게 붙이고 쌓아 올리는 본딩 장비를 만드는 회사. 둘째, 층 사이를 메우고 굳히는 특수 접착 소재와 밀봉 소재를 만드는 회사. 셋째, 층 사이에 미세한 기둥을 세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공정에 쓰이는 장비와 소재 회사. 넷째, 다 쌓은 탑을 한 층도 빠짐없이 검사하는 장비와 검사용 미세 부품을 만드는 회사. 메모리 한 개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회사들의 장비와 소재가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거인이 탑을 더 높이, 더 많이 쌓을수록 이 회사들의 일감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름을 들으면 다들 그 회사 할 만한 것도 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가 이 HBM 탑 쌓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의외로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들 그 회사를 다른 사업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궁금증의 정체입니다. 이름은 익숙한데 이 연결만큼은 아무도 안 짓고 있는 겁니다. 거인의 메모리 이름만 외우느라 그 탑을 실제로 쌓고 붙이고 검사하는 자리에서 돈이 도는 걸 놓칩니다. 여기서 잠깐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반도체 탑을 12층, 16층으로 점점 높이 쌓을 때 가장 어려워지는 게 무엇일까요? 1번, 반도체 한 장을 더 얇게 깎는 것. 2번, 층과 층을 휘지 않게 정확히 붙이고 불량이 없는지 검사하는 것. 3번, 전기를 더 많이 흘려보내는 것. 정답은 영상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답을 듣고 나면 왜 거인 아래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지가 한 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그 회사들의 실제 이름과 왜 그 회사들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상승 시나리오, 조정 시나리오, 행보 시나리오까지 무료 리포트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계속 보시죠.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옆으로 그리는 미세 공정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위로 쌓는 적층이 메모리 경쟁의 주무대가 됐습니다. 쌓는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쌓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둘째, AI 투자가 폭발하면서 이 메모리 수요 자체가 미친 듯이 늘고 있습니다. 거인이 탑을 더 많이 쌓아야 하니 그 아래 일감도 함께 폭증합니다. 셋째, 그동안 일본과 미국이 쥐고 있던 후공정 장비와 소재를 국산으로 바꾸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진행될수록 그 빈자리를 채우는 국내 회사들에게 새 기회가 열립니다. 이 셋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장면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위로 높이 쌓다 보면 종이장처럼 얇은 칩들이 무게와 열을 받아 살짝 휘어집니다. 이 미세한 휘어짐이 쌓이면 층과 층이 어긋나고 결국 탑이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휘어짐을 잡아주는 소재, 평평하게 눌러붙이는 장비, 그리고 어긋남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검사 장비가 점점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거인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이 미세한 물리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탑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무기를 만드는 건 거인이 아니라 그 아래 전문 회사들입니다. 한 가지 감각을 드리겠습니다. 탑을 높이 쌓을수록 잘 만든 탑과 버리는 탑의 비율이 돈을 좌우합니다. 16층짜리 탑은 한 층만 어긋나도 통째로 버려야 하니 잘 붙이고 잘 검사해서 버리는 걸 줄이는 것이 곧 이익입니다.
그래서 거인은 버리는 탑을 줄여주는 장비와 소재라면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씁니다. 붙이고 검사하는 회사들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뉴스 읽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뉴스를 보실 때 딱 세 단어만 찾으세요. 적층, 그러니까 쌓기, 그리고 후공정, 마지막으로 국산화입니다. 이 세 단어가 같이 나오는 회사라면 지금 이 거대한 탑 쌓기 경쟁의 핵심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 거인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만 잔뜩이고 이 세 단어가 안 보이면 한 번 더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눈만 가져도 남들이 거인 이름에 휘둘릴 때 여러분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봅니다. 이게 제가 영상마다 종목 이름은 빼더라도 보는 법은 아낌없이 다 드리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탑을 쌓는 데 쓰이는 특수 소재는 그냥 접착제가 아닙니다. 열과 압력을 견디면서 미세한 틈을 완벽하게 메우고 정기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몇 곳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거인의 깐깐한 품질 시험을 통과해 채택되면 웬만해선 다른 소재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회사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메모리가 팔리는 내내 꾸준히 납품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구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와 소재 회사들은 대개 거인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주문이 갑자기 늘면 그 작은 회사의 공장이 순식간에 꽉 찹니다. 거인이 탑을 2배로 쌓겠다고 하면 그 탑에 들어가는 부품 주문도 2배가 되니까요. 규모가 작은 만큼 일감이 늘 때 회사의 사정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건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거인이 주문을 줄이면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큼 위험할 때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거인이 탑을 더 높이, 더 많이 쌓으려는 국면에서는 이 작은 회사들이 거인보다 더 바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반도체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술 장벽이 나타날 때마다 정작 조용히 돈을 번 건 그 장벽을 넘게 해준 장비와 소재 회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모리를 만드는 거인의 이름은 세상이 다 기억하지만 그 거인에게 핵심 장비와 소재를 댄 회사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 기술이 쓰이는 내내 꼬박꼬박 돈을 벌었습니다. 다들 화려한 거인만 볼 때 그 뒤에 장비와 소재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조용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 탑쌓기 경쟁이 꼭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 중에는 거인이 어떤 방식으로 탑을 쌓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자리가 있습니다. 삼성이 한 장씩 붙이는 방식을 쓰든 하이닉스가 통째로 굳히는 방식을 쓰든 결국 검사는 똑같이 해야 하고 미세한 기둥은 똑같이 세워야 하니까요. 두 거인이 경쟁하면 할수록 양쪽 모두에 무언가를 대는 회사는 양쪽에서 다 일감을 받습니다. 거인은 간판이고 이 회사들은 그 간판 뒤에서 실제로 탑이 올라가는 과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화려한 간판만 봅니다. 그 간판을 떠받치는 자리를 누가 쥐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다른 자리를 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단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거인이 더 어려운 탑에 도전할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탑이 낮을 때는 누구나 쌓을 수 있지만 16층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붙이고 검사하는 기술이 없으면 아예 탑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거인도 이 회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없으면 탑이 안 올라가니까요. 메모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탑이 높아질수록 이 보이지 않는 회사들의 자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한 가지 더 잘 안 보이는 자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탑은 그냥 층만 포개 올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위층과 아래층이 전기로 서로 통해야 하니까 종이장처럼 얇은 반도체에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구멍을 수천 개씩 뚫고 그 안을 금속으로 채워 미세한 기둥을 세웁니다. 신호가 이 기둥을 타고 위아래로 오갑니다. 구멍 하나만 잘못 뚫려도 탑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 미세한 구멍을 뚫고 채우는 장비와 소재도 아무 회사나 못 만드는 또 하나의 좁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허공에 쌓는 게 아닙니다. 탑을 떠받치는 단단한 받침, 그러니까 기판 위에 올라갑니다. AI용 고성능 칩이 늘어날수록 이 받침도 더 크고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받침이 부실하면 아무리 잘 쌓은 탑도 제 성능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받침을 만드는 회사들도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찾을 만큼 귀해지고 있습니다. 탑 하나가 제대로 서려면 맨 아래 받침부터 꼭대기 검사까지 층층이 다른 회사의 손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제 균형을 잡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건 광고지 분석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인 이름은 다 아는데 그 아래 장비나 소재 회사로 내려가면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도체주 뉴스 보고 이거다 싶어 뒤늦게 들어갔다가 물려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점만큼 위험도 같은 무게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반도체, 특히 메모리는 원래 오르내림이 큰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호황이지만 경기가 식고 메모리가 남아돌면 거인이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 장비와 소재 주문도 함께 급감합니다. 두 번째 위험,
이 회사들은 거인의 선택에 크게 좌우됩니다. 거인이 어떤 공정, 어떤 장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한 회사는 크게 웃고 다른 회사는 일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인에게 종속된 구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위험. 기술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붙이는 방식이 미래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되면 기존 장비와 소재가 한순간에 밀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반도체주는 기대만으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좋은 그림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수도 있고 기대가 꺾이면 출렁임도 그만큼 큽니다. 이 위험들을 모르고 들어가면 좋은 자리에서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모니터링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종목을 떠나서 이 산업을 보는 눈 자체를 드리는 겁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투자와 후공정 설비 투자 계획입니다. 거인이 탑을 더 쌓으려 하는지가 이 회사들의 일감을 좌우합니다. 둘째, 후공정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 채택 소식입니다. 국산 장비나 소재가 거인의 라인에 새로 들어갔다는 소식은 강한 신호입니다. 셋째, HBM 적층 단수 경쟁입니다. 12층에서 16층으로 그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붙이고 검사하는 기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넷째, 차세대 공정으로의 전환 움직임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 누가 수혜를 보고 누가 밀리는지가 갈립니다. 다섯째, 메모리 가격과 사이클입니다. 호황인지 조정인지가 전체 그림을 좌우합니다. 이 5가지만 체크해도 남들이 거인 이름만 볼 때 여러분은 산업의 구조를 읽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봅니다. 모두가 그 거인들의 메모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라는 탑을 실제로 쌓고 붙이고 검사하는 회사들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AI는 계속 더 큰 작업 책상을 원합니다. 메모리는 더 높이 쌓여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탑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단단한 자리를 잡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인의 그늘에 가려 아직 많은 사람이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아까 낸 문제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탑을 높이 쌓을 때 가장 어려워지는 것. 정답은 2번, 층과 층을 휘지 않게 정확히 붙이고 불량이 없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한 장을 얇게 깎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난관은 그걸 어긋남 없이 높이 쌓고 한 층도 빠짐없이 검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회사, 검사하는 회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이들 없이는 한 층도 못 올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인 한 곳이 아니라 그 탑을 떠받치는 회사들을 같이 봐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리포트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이 무료 리포트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제가 주목하는 종목의 실제 이름. 둘째, 왜 그렇게 보는지 그 근거. 셋째, 그리고 절대 빼놓지 않는 리스크. 넷째, 왜 이 종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다섯째, 상승 시나리오, 조정 시나리오, 행보 시나리오. 여섯째, 바쁜 분들을 위해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정리. 좋은 점만 적혀 있으면 그건 광고입니다. 위험까지 적혀 있어야 리포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는 장비, 소재, 검사까지 회사가 수십 개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를 직장 다니고 생활하면서 매일 어떻게 일일이 가려냅니까? 그걸 제가 대신 정리해뒀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의 번호로 반도체 리포트라고 문자 한 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딱 10초. 회원가입 없습니다. 주말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받은 번호는 리포트 보내는 용도로만 쓰고 다른 곳에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을 영상에서 바로 까지 않고 굳이 문자로 따로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종목 이름만 던지는 건 그냥 분위기 띄우기입니다. 저는 이름과 함께 근거와 위험을 같이 차분하게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를 만드는 거인이 아니라 그 거인이 탑을 쌓도록 장비와 소재를 대고 다 쌓은 탑을 검사해주는 자리. 메모리가 더 높이 쌓이는 한 이 자리는 계속 바빠집니다. 거인이 어려운 탑에 도전할수록 그 탑을 떠받치는 회사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좁은 자리에 일감이 쌓이는 것은 시장의 가장 오래된 원리입니다. 저는 그 구조가 지금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반도체 다음으로 거인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의 숨은 자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 답도 제가 끝까지 쥐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구조가 머리에 들어왔다면 이제 반도체 뉴스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거인의 이름 뒤에 가려진 그 탑을 떠받치는 진짜 자리를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 자리를 아는 순간 같은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지는 끝까지 제가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반도체 리포트 문자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